백두산 호랑이교사입니다. 오늘은 목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불목이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통변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편적인 어떤 그런 해석은 되겠으나 이 가불목이 기해년의 운을 맞이해서 어떠한 형태로서 사건이 동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동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다른 간지라든지 혹은 이 가불목 이외의 어떤 그런 다른 간지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들을 다 같이 이제 파악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이 가불목은 목이죠.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은 2015년인 을미년, 2016년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까지 이 목들은 힘을 잃게 되죠. 자, 목이 미의 묘지에 들고 금이 들어오는 병신년, 금이 들어와서 목이 절에 들고 태에 들고 그 다음에 양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목을 가지신 목 팔자 중에 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자는 2015년부터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식상이든 그 다음에 재든 그 다음에 관이든 인성이든 간에 이제 신유술이 세우는 금이 득세하는 그런 운자서 목은 당연히 그 힘을 잃고 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무술년까지 이 목의 인자는 아마 힘을 크게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금기로 말미암은 목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금이 금에 의해서 목이 다치는 어떤 사건성이 반드시 발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어떤 질병,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자, 이 운의 흐름과 에너지의, 오행의 에너지 상관관계를 잘 한번 보세요. 가불목은 신유술, 특히 요때부터 묘에 들기 시작해서 요때가 되었을 때는 목의 작용들은 거의 정지라든지 단절의 상태가 다 되었다는 거죠. 자, 무술년에 목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지에 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점점 길러진다. 양지에 들게 되는데 무술년 11월이 되면 2018년 11월부터 이제 목기운의 에너지가 힘을 받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목을 가지고 있는 팔자상의 목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동성은 2018년도 11월부터 해서 이제 힘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1월달 되면 목의 운동성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렇게 동하게 될 겁니다. 자, 내년이 기해년이 되면, 이 기해가 되면, 갑과 을이, 이 목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간지의 속성을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해는, 이신사해의 역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음 오행의 장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과 출발을 알리고, 그리고 스타트하는 그런 인자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해는 갑이 장생하고, 이는 병화가 장생하고, 산은 경금이 장생하고, 신은 임수가 장생한다는 거죠. 즉, 다음 오행의 스타트와 출발과 시작과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오행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는 또한 어둠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해외, 섬, 뒷동네, 그 다음에 애정, 어두운 곳이니까 애정,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숨어있는 곳, 그 다음에 이 해는 또 압축, 응축, 이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월까지 신유술까지 모아졌던 물들이 여기서 정화를 거쳐서 해수의 모두가 방류가 되는 거죠. 해수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해일진도 보면 바닷가에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떠 있는 섬인데 기토가 해수를 바라볼 때의 신유성 포태는 태지가 되는 거죠. 태지가 되어서 이 기토 또한 해수에서 힘을 받아서 태동하고 만들어지고 스타트하고, 그러니까 큰 바다에 있는 기토의 섬인데 해중의 간목을 바라보면 이 간목은 해초라든지 뭐 이런 조그마한 나무들이 내리죠. 그러니까 큰
큰 바닷가의 섬에 이런 해초들이 이제 이런 물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해가 왔을 때 장생이 됩니다.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한다는 에너지로서 태동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양지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생하게 되면은 그것의 물상과 무경과 그리고 모양이 탁 튀어나오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해중에서 장생을 한다. 장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니까 문서, 편인의 문서가 오는데 그 문서로 말미암아 나는 태동하게 된다. 태동했는데 천간을 보니까 기토가 있는 거예요. 갑기합을 합니다. 자, 기토와 갑은 음양의 짝으로서 갑기합으로서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 이 스토리를 짜보면 해수가 떠서 나는 장생이 되고, 그 장생이 되는 그 하나의 요인은 문서더라, 편인이더라. 편인의 문서를 받아서 나는 장생이 되는데, 그 장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갑기합을 통해서 죄를 취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갑기합. 이래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취업의 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서를 받아서 그 문서를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생동하고 태동하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갑기합을 취하더라, 재물을 취하더라. 나는 정제, 음양의 짝에 의한 정규적인 재물을 취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합작용에 대해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갑기합이다 이 말은 합이 되었다는 말은 음양의 짝으로서 내가 취해온다, 이 재성을 강하게 합작용에서 취해온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을 쏘던 에너지가 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탁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갑을 아주 강하게 쏘던 사람,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 운동성이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만들어지고 상승하고 올라가고 일어서는 그런 운동성인데, 기토는 중개하고, 갑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기토는 중개하고 중재하고 그다음에 변화하고 항복 완충인데, 이 두 개의 기운이 만나버리면 갑 자체의 에너지가 에너지의 운동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기존의 갑의 기운을 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갑기합을 통해서, 갑의 장생작용으로 갑기합을 통해서 죄를 취해온다라고 보고, 갑을 아주 활발하게 쏘던 인자로서의 에너지 운동성을 가진 그런 데서 활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토를 만나가지고 무기력해진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갑은 해를 만나서 지살, 역마, 운동성,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바깥 세상, 그 다음에 등뒤, 어둠, 시골, 이런 데에서 갑이 장생을 하면서 태동하게 되고, 그 태동을 통해서 기와의 죄를 합작용을 통해서 음양의 짝을 이루어서 나는 기를 취해온다 이 말이죠. 정말 하자면 바닷가에 섬에 큰 나무가 이식된다, 나무가 심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상적으로 새로운, 갑의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출발과 스타트와, 그리고 뭔가 좀 참고 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운으로 이제 동한다고 봐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의 입장에서는 같은 목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가되 을목은 해수에서 사지가 됩니다. 갑목은 장생이 되지만 을목은 사지가 된다. 장생이라는 의미가 먼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크기로 먼 곳에서 걸어오는 무상이라면, 이게 생이라면 산은 저 바깥 저쪽으로 뒷걸음질해서 나가는, 이제 걸어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똑같은 형태로서 목작용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서 어떤 에너지 운동성이 동하는 건데, 을목은 해의 정인이죠. 정인을 만났는데, 이 정인이 해중에 갑목이 있는 거죠. 갑목이 있다는 얘기는 을목 입장에서는 급제가 되는 거예요. 즉 해중에 을목이 등락개갑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을목은 정인의 인서와 문서를 만나서 갑목의 장생,
친구나 혹은 윗사람이나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덕을 얻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뭔가를 취하고 그리고 뭔가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가는데, 그런 말하면 편재의 재물을 얻는다. 정제가 아니고 편재의 재물은, 정제는 매달 정규적인 일정한 돈을 받는 거라면 편재는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한 번은 10을 받았다면 한 번은 8을 받고, 한 번은 15를 받았다면 한 번은 7을 받고, 이런 형태로 재물의 어떤 큰 크기와 규모가 일정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을목이 무상적으로 보면 을목이 바다 위로 날아가다가 어떤 섬의 돌에 앉는 무상이 되는 거죠. 바닷가를 날아가는 새가 조그마한 섬에 이렇게 안착하고 그리고 몸을 쉬어가는 그런 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운동성, 갑을 목이 기해를 만나서 천간은 천간대로,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떠한 힘을 입어서 이 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일간의 형태로서 볼 수도 있고, 각 간지가 가지고 각 궁의 연월 일시에 이 갑의 인자들이 요런 힘의 운동성을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이외에 이제 어떤 사건성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 형, 충, 파, 해, 이와 같은 사건성을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사건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사건을 읽을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신유술, 미부터 시작해서 늦여름을 지나서 신유술, 금기가 강해지던 이 세운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목의 단절 현상, 그 다음에 목이 진행해 오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멈춰진다든지, 혹은 이게 어떤 일도 되면 남에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극목하게 되니까 이게 건강적인 요소로서도 수술운으로 요때 신유에 아파서 술에 진술충으로 때리고, 이제 술작용이 이제 과거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파헤쳐서 뭔가를 쇄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술에서 수술운으로 동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술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호술로 움직인단 말이지. 술도 인호술로 움직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술달이다 보니까 술달에 모든 것들이 다 매듭짓고 결말짓고 그리고 그것이 쇄신되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도 6월 13일인가 5달에 인호술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5달에 있었고 술달 10월달에 아마 이것이 아마 새로운 회의라든지 혹은 매듭을 짓는 그런 운으로 동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합작용인데, 삼합은 사건이 생하고 도하고 결말짓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합의 작용력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했는데, 그 삼합작용에 의한 에너지 운동성이라든지 혹은 사건성은 딱 맞아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달이 되어서 이제 금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이 지나면 이제 해달이 되기 때문에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의 에너지가 이제 생하게 되는 거죠. 즉 해부터 기해년부터 수의 에너지는 녹지가 되고 수의 에너지는 본격적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수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운으로 갈 테고, 수가 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화는 그 힘의 에너지의 운동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조상에 화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가 와서 겨울 혹은 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화의 작용들은 조금은 무기력해진다든지 혹은 화의 작용이 조금 쉬어간다든지 하고 이런 형태로서 아마 그렇게 에너지가 동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시사의 그런 이시사에는 항상 역동, 역마, 그 다음에 이동, 이런 것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생의 에너지를 항상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해는 간목의 장생, 이는 병화의 장생, 산은 경금의 장생, 희는 임수의 장생,
이런 것들이 생활한 에너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이 모두 다 어떤 새롭게 생겨나고 시작하고 만들어지고 창조하고 출발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형태로서 이런 형태로서 생활 에너지가 생활 포탈가 그렇게 우리 인간사의 사건성으로 그렇게 동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행년이 되면 수의 이제 오행의 어떤 그런 운동성상 수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이고 금은 쇠하여서 힘을 잃어가게 되고 목은 생에서 그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화토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겪었던 그 에너지들이 이제는 절지 혹은 단절 혹은 쉬어가는 것, 좀 힘이 약해지는 것, 약화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화는 해자축을 걸으면서 좀 명리 철학이라든지 혹은 이런 정신세계 혹은 물질세계와 다른 어떤 해외인자 이런 것을 차용해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을 해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